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원리 및 이론 배우기 첫 번째 시간인 머신러닝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신러닝 원리 및 이론 배우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생략할 예정이고요. 원리 및 이론 배우기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기사를 이기면서 되게 화두가 되었죠.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다,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에게 머신러닝이 뭐니, 딥러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갖고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머신러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또 딥러닝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정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좀 더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아마도 하드웨어적인 발명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아지면서 기여를 했겠지만, 당장 예를 들어봐도 우리 GPU를 사용하잖아요.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정의를 내린 대표적인 두 인물인데요. 첫 번째 인물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학문이 머신러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탐 미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성능에 대한 측정을 향상시키는 학문을 머신러닝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문만 보면은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T에 관한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문자 메시지 하면서 스팸 문자를 걸으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작업 T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문자들이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게 작업 T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고가 워낙 화두였으니까 바둑게임으로 예시를 또 하나 들자면은 바둑게임에서는 경험은 수많은 바둑게임을 하는 것이고 작업은 바둑게임을 하는 일이며 성능 측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바둑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 P, E가 각각 존재하는 게 머신러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리스에서 논문들 보는 사이트 리스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논문 몇 개를 다운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머신러닝의 예시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단순히 논문을 다운받는 작업만 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시는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머신러닝의 학습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이 있는 데이터 집합이 주어지는 경우를 학습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올바른 정답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거는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가 예측을 예로 들면은 1월 1일에는 얼마고, 1월 2일에는 얼마고, 1월 3일에는 얼마고, 이렇게 날짜별로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 날짜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격이라는 정답이 인풋 데이터에 들어있죠. 이런 게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요. 우선 회귀부터 보면은 저희가 아까 다루었던 예시, 주가 예측이 대표적인 회귀의 예시입니다. 즉, 회귀란 연속적인 값을 찾는 건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예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 변수, 즉 피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여러 클래스 레이블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데요. 분류에는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가 있어요.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스팸 문자 분류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스팸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yes or no로 판명되는 게 이진 분류라고 하고요. 다중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 중에서 개를 분류해내는 거, 고양이를 분류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그 개와 고양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딥러닝에서 특히 이미지 처리 관련 부분에서 되게 앞부분에 예시로 나오는 게 개와 고양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캐치 앤 도그라는 데이터를 되게 많이 보고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와 고양이만 들어도 좀,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는 비지도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아까 지도 학습과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는 올바른 정답, 즉 레이블이 데이터 안에 존재를 했죠. 하지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정답이 없는 데이터 집합이 주어지는 경우를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집의 예시를 보면은 구글 뉴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즉, 특정 토픽들 간에 유사도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것들끼리 묶는 거죠. 군집은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 함께 보이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는 좀 나중에 제대로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준지도학습인데요. 준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섞어 놓은 학습 방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그 사진 속에서 얼굴들을 딱 알아본 다음에 자동적으로 태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이 준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저희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서 쓰이는 예를 들면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KNN이나 뭐 선형회귀 아니면 SVM, Decision Tree 같은 것들이 있고 비지도학습에는 K-민즈나 뭐 계층 군집 그리고 시각화, 차원 축소에서는 PCA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법들을 강의 후반부, 중후반부쯤에 하나씩 다뤄볼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화학습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까 전에 세 개는 그나마 서로 좀 연관성이 있었는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가지와 정말 아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잖아요. 근데 알파고에서 쓰인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은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고 보상이 있고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에이전트가 이제 계속 환경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행동을 취하는 건데요. 올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의 최종 목적은 그 보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에이전트가 미리 생각을 하거나 예측을 하고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를 하나 들면은 스키너의 쥐? 그냥 쥐와 관련된 예시가 있는데요. 되게 배고픈 쥐를 상자 안에 넣어요. 그리고 쥐가 이제 배고프니까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상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나와요. 하지만 쥐는 지렛대와 먹이 간의 상관관계를 모르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서 먹이를 발견하게 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쥐가 지렛대와 먹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 분야는 특히 게임에 되게 적용이 많이 돼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스타크래프트에 적용이 되고 슈퍼마리오에도 적용이 되고요. 좀 더 마이너한 게임을 보면은 이제 피카츄 배구에도 적용을 합니다. 피카츄 배구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했던 게임인데 정말 잘합니다. 정말 피카츄 배구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과 기존의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둘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풋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아웃풋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짜잖아요. 코드를 짜는데, 머신러닝이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는 똑같이 받는데, 아웃풋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머신러닝이 이제 계속 규칙과 패턴을 찾으면서 프로그래밍 자체를 한다는 것인데요. 예시를 들자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다루었던 문자 메시지 스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스팸 문자를 일일이 처리하려고 하면은 키워드들을 일단 넣겠죠?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스팸 메일로 해라. 아니면 특정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스팸 메일로 해라. 저는 학교 다닐 때 유난히 국제처에서 문자가 많이 와서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국제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룰을 계속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정한 룰 안에 있는 문자들만 오면 괜찮겠지만 아니고 밖에서 그러니까 룰 밖에서 오는 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새로 추가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도 길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저희에게 되게 좀 번거로운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자체가 이제 계속 규칙과 패턴을 찾기 때문에 좀 덜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기존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자동화를 비교해 보면은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리스라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매일 3시에 리스에서 논문을 다운받아라.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똑같은 작업을 아무런 성능 향상과 관계없이 반복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일반화를 보게 될 건데, 일반화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인풋 데이터가 달라져도 똑같은 성능으로 출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머신러닝 및 딥러닝 작업을 할 때는 데이터를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다른 외부의 인풋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 넣어도 이와 비슷한 성능을 출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대적합이고요. 두 번째는 과소적합입니다. 과대적합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했을 때는 정확도가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데 막상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그 정확성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것을 간단하게 과대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딥러닝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거나 아니면은 정규화를 시키거나 혹은 훈련 데이터에 잡음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소적합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과소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적합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대적합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과소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단순해갖고 데이터에 내재된 구조를 학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게 과소적합입니다. 과소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라미터가 더 많은 복잡한 모델을 선택한다거나 모델의 제약을 줄이거나 혹은 충분히 학습시키는 건데요. 언제까지 충분히 학습시키냐면은 조기 종료 시점까지 충분히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조기 종료 시점, 뭐 학습 이런 것들은 아직 낯서실 수 있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배울 거라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나 라이브러리 등을 같이 공부하고 실습도 간단하게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